고급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외치는 소리. 나는 그녀에게 나가세요. 이곳은 거지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의 분노한 외침이 경주식당의 고급스러운 공간을 깨뜨렸다. 문 구석에는 옷이 찢어진 채 마른 노파가 떨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희망으로 빛났다. 노부인은 부드럽게 손을 들며 목소리가 떨렸다. 음식 조금만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값비싼 요리의 향기는 향기로웠지만 그녀는 감히 침만 삼킬 뿐이었고 눈 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손님들이 경멸적인 표정을 지어도 한 소녀는 이 식당은 정말 비위생적이다.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서 있느냐며 눈살을 찌푸리며 투덜거렸다. 경비원은 고개를 들고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이 할머니가 감히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그는 그녀를 문 밖으로 끌어내려고 손을 뻗었다. 기다리다. 목소리가 울렸다. 23세 정도의 웨이터 민호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은 밝고 결단력이 있었다. 노파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얼굴 주름 하나하나가 비참함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야른 손이 떨렸다. 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경비병에게 쫓지 말고 음식 좀 가져다 주라고 말했다. 경비원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미쳤냐? 이 식당 주인이 맞나? 이런 불쌍한 사람들은 손님의 입맛을 잃게 만들 뿐이다 라고 조롱했다. 식당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그 식당의 방침이 결코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을 감을 수는 없었다. 민호는 조용히 주방 카운터로 걸어가 손님들이 남긴 음식 한 접시를 가져다가 뜨거운 아니스 수프를 한 그릇 더 부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꺼내 노부인 앞에 놓으며 여기서 먹어라라고 말했다. 노부인은 충격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몸을 떨었고 주름진 뺨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너무 잘한다라고 말을 더듬었지만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렸다. 민호. 뭐 하는 거야?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계산대에서 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다. 까칠하고 욕심 많은 것으로 유명한 식당 주인 서진 씨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날카로운 눈빛이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는 자선을 베푸는 곳이 아니다. 거지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등을 꼿꼿이 펴며 말했다. 선생님, 너무 배고파요. 남은 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밥. 무거운 뺨이 민호의 얼굴을 강타해 그를 비틀거렸다. 당신은 감히 이기적인 태도를 취합니까? 서진 씨는 여기서 규칙이 뭐죠? 절대 공짜로 주지 마세요. 저는 자선 활동을 하라고 직원을 키우지 않아요 라고 씩씩거렸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다. 노부인은 민호를 도우려고 당황하며 재빨리 일어섰다. 그는 단지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를 비난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진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호를 향해 이제부터 해고야. 당장 나가. 라고 말했다. 민호는 깜짝 놀랐다.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바로 해고될 줄은 몰랐다. 서진 씨는 장사 걱정만 하는 바보가 아니라 순종적인 직원이 필요하다며 팔짱을 끼고 웃었다. 경비원은 즉시 민호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 인도로 밀었다.
노부인은 민호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재빨리 음식이 담긴 접시를 바닥에 내려놓고 민호의 손을 잡았다. 아들, 괜찮아. 민호는 먹으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라며 고개를 저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노부인은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내가 선함을 잃지 않는 한하늘이 다 주실 것이다 라고 신비한 말을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는 침묵할 뿐이다. 그 사이 서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레스토랑에서 등을 돌린 채 사업을 계속 즐겼지만 불과 30분 후 끔찍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민호는 경주식당 앞보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진 씨의 뺨을 때린 그의 얼굴은 여전히 화끈거렸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의 상처가 아니라 방금 일어난 불의입니다. 그는 단지 배고픈 할머니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그의 전 동료들은 밖을 내다보았다. 일부 사람들은 동정심을 표했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2의 민호가 될까 두렵다. 경비원은 팔짱을 끼고 문 앞에 서서 해야 가버려. 다른 일이나 걱정만 해라. 너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을 감히 받아줄 식당이 없지. 라고 희죽희죽 웃었다.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노부인은 떨리는 손을 민호의 어깨에 살며시 얹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민호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부인님 잘못이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노파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고 그 가짜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부드러운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친절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잃지 않는 한하늘이 마련해 줄 것입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어두운 구름 사이로 비치는 작은 햇빛처럼 그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었다. 식당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반짝이는 정장을 입은 중년의 식당이 말을 이었다. 비즈니스 규칙을 모르는 직원은 해고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래 요즘 누가 착하게 살 수 있겠는가. 돈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진 씨는 식당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조롱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렇구나 민호야. 너 마음은 좋은데 지금은 백수야. 누가 너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웃음소리도 터져나왔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친절이 다른 사람들에게 농담이 되었습니까? 노파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절한 뒤 조용히 걸어갔다.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민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그는 부유한 가족도 없고 지원도 없습니다. 경주에서의 서비스업은 그에게 이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이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계속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민호는 취업을 위해 다른 음식점을 찾아보았으나 경주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거절했다. 서진 씨는 재계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당 음식으로 자선활동을 하느냐? 미안 식당아,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친절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꼬마야. 다른 일을 찾아라라고 일부러 명예를 훼손했다. 그는 여러 곳을 지나갔지만 그가 보는 곳마다 경멸하는 눈빛이 보였다.
민호는 터벅터벅 작은 공원으로 갔을 때 다리가 피곤해서 돌벤치에 앉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친절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틀렸나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절망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30분 후 끔찍한 사건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 무리의 고급 자동차가 근처 거리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밝은 헤드라이트가 도로 표면에 빗줄기를 반사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안에서부터 강인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중년 남성이 나왔다. 바로 국내 최대 요리그룹의 회장 지욱 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경주 식당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다. 단 30분만 지나면 민호와 서진 씨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식당 앞에 자동차 불빛이 밝게 빛났다. 고가의 롤스로이스 팬텀의 문이 열렸다. 중년의 남자가 내려왔고 고급스러운 검은 양복을 입고 머리는 은색이었지만 얼굴에는 결단력과 힘이 물씬 풍겼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하고 있는 금성조리그룹 지욱 회장이다. 식당 주인인 서진 씨는 지욱 씨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 절을 하며 탄 회장님, 오늘 제 식당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경주가 유명하긴 하지만 지욱 씨가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 체인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권력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주위만 둘러보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 방금 너희 식당 앞에서 시끄러운 걸 봤는데 라고 물었다. 서진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내야 사소한 일이다. 멍청한 직원이 법을 어겨 우리 식당에서 쫓겨났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지욱 씨는 어떤 법이 위반됐나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서진 씨는 여전히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감히 거지 할머니에게 음식을 주다니. 아시다시피 회장님, 이런 고급 식당은 가난한 사람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손님들이 그 광경을 보면 입맛이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모든 것이 침묵에 휩싸였다. 식당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욱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냉정하지 않았다.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느리지만 강력했다. 배고픈 노파를 도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겁니까? 서진 씨는 여전히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다. 그런 멍청한 직원은 필요 없다. 사업에서 친절은 사람을 손해만 보게 한다. 고 계속해서 웃었다. 팝! 굉음과 같은 뺨이 서진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경주 식당은 조용했다. 서진 씨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볼을 부여잡고 지욱 씨를 쳐다보며 탄 회장님, 방금 저를 때렸어요. 라고 말했다. 서진 씨는 반응할 틈도 없이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로 노려보았다. 남의 친절함을 모욕하고 정직한 직원을 인품이 좋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해고했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이랑 장사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서진 씨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마음속에 좋지 않은 예감이 떠올랐다. 지욱 씨는 식당을 둘러보더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든 식당과 식품 공급망은 경주와의 협력을 종료할 것이라고 천천히 말했다. 그 말이 마치 천둥번개처럼 내 귀를 강타했습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놀랐다. 서진 씨는 다리가 무너질 듯 경직된 채 탄 회장님, 지금 농담하시나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욱 씨의 차가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저는 비인간적인 사람과는 절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돈만 알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요식업에 존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어 그는 식당의 모든 손님들을 향해 원하시면 여기서 식사를 계속하실 수 있지만 제게는 윤리가 없는 식당은 음식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지욱 씨는 돌아서서 떠났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은 아내에게 지욱 씨는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 발언을 하면 경주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귓속말로 말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식당은 텅 비었습니다. 서진 씨는 길을 잃은 영혼과도 같습니다. 그는 텅 빈 식당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직원들은 못마땅하다는 듯이 속삭였고 그들의 노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금성그룹과의 계약을 이루면 경주는 파산하게 된다. 모든 원자재 공급, 비즈니스 파트너, 심지어 충성 고객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서진 씨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단 30분 만에 그의 인생은 명성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공원에는 민호가 여전히 눈을 멍한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서진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자동차 문이 열립니다. 민호는 지욱 씨가 물러나는 것을 보고 이제 경주에서 해고된 직원 민호 맞죠? 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지욱 씨는 할머니를 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고했다. 틀린 게 아니고 식당 주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웃었다. 민호는 지욱 씨 같은 권력자가 왜 그처럼 작은 하인에게 신경을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놀랐다. 그러나 지욱 씨는 동의하시면 내일 저한테 일해주세요. 제 식당에는 당신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떴다. 더 이상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이 갑자기 국내 최대 규모의 요식업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됐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해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 노파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날 내가 은혜를 잃지 않는 한 하늘이 다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푸른 하늘이 그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경주 식당 앞에 섰다. 하룻밤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곳은 이미 유난히 황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붐비는 사람들도 없고 더 이상 부유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웃음과 환호도 없습니다. 반짝거리던 간판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경주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로비 한가운데 서진 씨는 흐트러진 머리, 불면증으로 눈이 어두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제의 오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성격은 10년 동안 변한 것 같았다. 발소리를 듣고 서진 씨가 고개를 들었다. 민호를 본 그는 살짝 놀랐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의 빛이 번쩍였다. 민호가 다가와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서진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네,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민호는 앉지도 않고 조용히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서진 씨는 제가 틀렸어요 라며 멍한 눈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은 가볍지만 엄청난 아픔과 후회를 담고 있었다. 그는 지친 듯한 붉은색의 눈을 빛내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탄 회장님이 떠나시자마자 고객들이 모두 예약을 취소했고 공급업체들도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경주는 단 하룻밤 만에 유명 맛집에서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목소리가 막혔다. 민호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제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무너진 남자를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다. 포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부분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러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서진 씨는 단이요. 사과드리고 싶어요 라고 고개를 저었다. 서진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에게 깊게 절을 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이기적이었지.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됐고 친절을 경멸해서도 안 됐어. 민호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그에게 인사를 할 줄은 몰랐다. 식당 직원도 깜짝 놀랐다. 서진 씨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밥 먹는 것 때문에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눈빛을 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민호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고 서진 씨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그들이 스스로 초래한 손실입니다. 갑자기 문밖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들어왔다. 늙은 여자예요. 어제 그녀는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얼굴로 민호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다들 어젯밤부터 널 찾고 있었어. 민호는 재빨리 다가와 가느다란 그녀의 팔을 붙잡고 할머니,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했다. 노부인은 따뜻한 눈으로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냐, 그냥 보고 싶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오래된 눈은 깊은 감동으로 빛났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코가 찌르는 듯한 느낌에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에게 이렇게 큰 따뜻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부인은 서진 씨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장님, 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신다면 바꾸셔도 늦지 않습니다. 서진 씨는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치밀어 오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는 이 여자를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 자신도 그를 용납하고 있다. 서진 씨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작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 밖에서 낯익은 차가 다시 나타났다. 지옥 씨는 민호를 가만히 바라보며 걸어 내려왔다. 준비됐나요? 나의 새로운 레스토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민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주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그가 한때 멸시받았던 곤리자 소속된 곳이지만
친절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그에게 가르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옛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차에 탔습니다. 지옥 씨는 얘야, 넌 멀리 갈 것이다 라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차가 굴러가며 민호를 새로운 미래로 데려갔다. 노부인은 자부심으로 눈을 빛내며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그의 변화를 위한 기회일 수도 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경주를 떠난 후 지욱 씨는 지욱 씨가 막기업한 전주식당으로 민호를 데려갔습니다. 너무 고급스럽지도 않고 도심에 위치하지도 않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수익의 일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따로 마련됩니다. 민호야,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집이기도 했으면 좋겠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욱 씨는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친절했다. 민호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진정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주는 어제의 할머니입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오늘은 더욱 빛나는 모습이다. 민호는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라며 신이 나서 재빨리 달려갔다. 노부인은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감동으로 빛났다. 탄 상사가 당신을 여기로 초대했습니다. 아들아. 그는 이제부터 당신이 원할 때마다 여기에 올 수 있고 항상 당신을 위한 식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욱 씨를 바라보았다. 지욱 씨는 가끔은 한 끼 식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친절은 언제나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고 가볍게 웃었다. 민호는 가슴이 차오르는 감정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식사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친절히 존중되는 레스토랑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달려왔다. 민호 씨, 뉴스 보셨나요? 민호 씨와 지욱 씨는 모두 놀랐다. 직원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경주식당이 연이은 스캔들로 무기한 폐업했다. 식당 주인이 직원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성화그룹 회장이 비난했다. 고객은 불매운동을 하고 공급업체는 협력을 중단했다. 경주는 공식적으로 무너졌다. 라는 뉴스가 나왔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해당 글 아래에는 맙서사, 저 식당에 가보니 직원들에게 얼마나 심한 대우를 하는지 봤다. 아깝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한 끼도 주지도 않고 이제 보복을 받는구나. 성화지원 사장님. 친절은 고마운 일이다. 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것이 서진 씨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는 기뻐하지도 않았고 다만 조금 후회할 뿐이었다. 서진 씨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 오후 민호가 식당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문 앞에 한 인물이 나타났다. 서진 씨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옷차림만을 하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피로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깜짝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서진 씨는 민호 씨, 또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을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민호는 서진 씨가 행한 일, 그가 겪었던 상처, 가혹한 말, 억울함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는 한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차분하게 말했다. 기존 방식을 버리고 직원들을 잘 대하고 진정으로 변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진 씨는 준비됐다. 모든 걸 잃었고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지옥 씨에게 지옥 씨,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주에서 일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 민호는 서진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어서 오세요라고 손을 내밀었다. 서진 씨는 잠시 깜짝 놀랐다가 떨면서 민호의 손을 잡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결말과 심오한 교훈으로 끝납니다. 친절은 즉각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항상 가치 있고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놀라움으로 가득 차고 감동이 풍부하고 의미 있는 교훈을 전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영상을 응원하는 좋아요, 좋은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공유하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 만나요.